예,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입니다. 싸우는 평화주의자, 정욱식이 말하는 진짜 평화는 무엇일까요? 정욱식의 진짜 평화, 평화안보 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전선언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첫 순서 말씀 나눠주시겠다고 하던데요. 종전선언 유의사항, 상당히 좀 새로운 얘기 같은데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 건지 대략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열린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진짜 68년 만에 한국전쟁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상황들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요즘 들어서 언론 통해서 우리가 종전선언 얘기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종전선언 하면은 뭐가 다 되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2006년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때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청와대와 국내 언론에서 이걸 종전선언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제 하노이 구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부시가 말한 취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동일하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하고 그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예비 단계로 간주를 하면서 혼선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이 그때부터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종전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종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언에 가깝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는 정전 체제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종전은 선언했는데 법적, 제도적으로는 정전 체제가 남아있는 일종의 좀 불편한 동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의 시간차가 짧다면 이런 혼란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종전을 선언하고 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까지 좀 또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이 불편한 동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서명을 당시에들 이제 했던 거 아니에요. 법적인 네네. 구속력이 있는 정전협정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하면은 정전협정은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종전선언이 담고 있는 취지는 평화협정으로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또 비핵화라고 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그리고 또 평화협정을 협상을 개시하고 그걸 완료해서 서명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에 앞서서 평화체제 또 비핵화에 상당한 좀 추동력을 부여해보자.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은 선언했는데 정전협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좀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제일 좀 좋은 거는 정전협정을 그냥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 건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제일 좋을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주한미군 지위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우려사항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종전부터 좀 선언을 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좀 추동력을 부여해보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12일 싱가포르에서 남북, 미가 참여하는 종전선언, 이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정 대표님은 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난 4월 27일 날 있었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올해 내에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북미 사이에는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종전선언만 따로 떼어내서 어떤 선언 형식으로 채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합의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 항목으로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 이것도 또 사실 이제 관심사거든요. 중국 네네. 때문인데요. 중국이 네네. 아까 말씀드린 정전협정에는 서명을 한 정전협정에 이제 또 당사국인데 네. 지금은 종전선언 얘기 나오면서 중국 얘기는 또 안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중국 빠져도 종전선언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렇게 좀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문재인 정부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최근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북한이 이제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 중국이 뭔가 끼어들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6월 1일 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뭐 중국은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됐지 뭐 여기에 왜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한미 양국 사이에서 일단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중국을 빼고 예, 평화협정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의 입장은 종전선언에선 중국이 빠지더라도 평화협정에선 이제 당사국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동의할지의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 평화협정 가서도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뭔가 뭐 다른 정상들이 끼어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 역사적인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도 좀 강하고요. 또 미국의 이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평화협정 논의에 끼어들게 되면은 어떤 뭐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경계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중국의 참여 여부가 아주 좀 뭐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언론 뭐 어제 오늘 뭐 보도 나온 거 보니까요. 이 종전선언을 중국 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네네.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 요구를 하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뭐 지금 없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입장은 예, 일단 종전선언은 남북미, 예, 평화협정은 남북미 중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예, 지금 6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단시간 내에 또 참여 문제가 매듭 지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종전에서는 중국이 빠지더라도 평화협정에서는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제가 덜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뺀 것이 평화협정에서도 빼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도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아마 북미 정상회담 이제 첫 회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회담이 앞으로 여러 차례 계속될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것 같은데, 회담이 여러 차례로 이제 좀 변화되는 기류면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뭔가 더 진지하게 내놓겠다.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로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그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단발성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 더 나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든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든지 더 나가서 교차 방문 이런 부분들까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미국이 못 믿어가지고 핵 포기를 한꺼번에 완료를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좀 네. 주저하는 것 같고, 단계별로 확인을 해가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거꾸로 미국이 그러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그냥 한꺼번에 보장해주면은 그건 안 되는지, 그건 어려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뭐 국교 이 네. 수교라든가 이런 거 예, 그냥 예. 한 번에 해치우고서 북한 핵 포기도 그냥 단번에 하게 하고 뭐 이게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게 뭐 구두상으로나 문서상으로만 하는 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여전히 그 막강한 상황에서 그런 주한미군 군사력을 현 상태로 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안전보장을 북한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예, 그리고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뭐 다른 어떤 우선순위가 부각되면은 북한과의 합의를 깨는 경우들도 여러 차례 있지 그래 않았습니까? 왔죠. 예,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그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불가역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 지금 그 상원 비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원 비준이 사실 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될 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두루 고려한다면 단번에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뭐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조약 체결하고 미 의회에 또 비준을 받고 그러면은 뭐 믿을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근데 신뢰도는 좀 예, 높아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100% 완벽할 수는 없는 예. 것이 미국이 그 상원의 비준을 거친 조약을 또 파기한 사례들은 여러 차례 있거든요. 아, 미 의회에서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뭐 대표적으로 2000년도에 그때 그 냉전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조약으로 일컬어졌던 ABM 조약을 예, 그때 부시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이제 탈퇴를 선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상원 비준을 거치더라도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다만 상원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보다는 예, 좀 더 그죠.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북한이 100%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은 없을까요? 뭐 그런 방법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제 그렇지만 이게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게 북미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이제 상원 비준을 거친 대북 안전보장 방안 여기에 이제 남북 관계가 뭐 일종의 좀 이제 연합 단계로 진입한다든지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 체제, 다자간 평화 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진전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고 그렇죠.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도 높아진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북한이 안전 그 불안에 대한 우려를 뭐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선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좀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단지 뭐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약속을 넘어서서 국제사회 네, 전체가 책임을 지는 예, 뭐 거기까지 뭐 가야 믿을 수 있지 않나 뭐 하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요. 네. 만약에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12일 회담 직후가 될지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네. 이후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선언만 따로 떼어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합의 내용 중에 일부로 담을 것인지 이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포괄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그 평화협정 논의 더 나가서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퀀스를 해나갈 것이니까 어떻게 좀 상호 조율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냐 이런 어떤 이제 강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화라고 코너 이름을 달았는데요. 정욱식 대표가 생각하는 진짜 평화 어떤 평화입니까? 예, 우리가 뭐 평화를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평화가 그 한자의 어원을 보면은 골고루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한반도 주민들은 상당히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과거에 이제 그 평화 배당금, 평화 분담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전쟁 위기, 또 안보상의 대결을 이유로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써야 될 소중한 예산들이 전쟁 준비로 상당히 많이 그 낭비되어 온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진짜 평화는 큰 평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정전 체제에서 지금까지 좀 고통을 받아왔던 한반도 주민들이 좀 더 먹고 살 수 있고 또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평화 배당감을 창출하는 과정이 진짜 평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가 아마 한반도에 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정욱식 네. 대표께서
오늘 먼저 첫 방송인데 앞으로도 뭐 네.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평화안보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